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그냥 바로 해도 되겠네요. 연습장 필요 없이. 위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 구조를 쌓아나가는 젠코딩 써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얘를 뚝딱 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내일 수업에서도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마우스를 올렸다 하면 이 밑에 메뉴가 하나 더 나오게 하는 것도 진행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 젠코딩을 한 번에 뽑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카카오뱅크에 있는 그런 메뉴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걸 위해서 약간 기본이 되는 기본기예요. 기본기. 자, 첫 번째 문제 내용 자체가 모든 엘리먼트의 태그를 div로 바꾸래요. 얘네들 지금 div로 다 바꾸란 얘기잖아요. 바꿔볼게요. 섹션도 바꾸고, 이거 바꿀 때 블럭 씌워 놓고서 바꾸면은 앞뒤 한 번에 바뀌는 거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나요? 처음 말씀드리나요 혹시? 태그가 있을 때 이거 블럭을 씌워 놓고서, 지금 A 태그에 이렇게 블럭을 씌워요. 그리고 div로 바꾸면 앞뒤가 같이 바뀝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백스페이스로 지운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은 안 지워지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이거 불편하니까 한 번에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서 A도 div, 얘도 div. 얘는 뭐야? 얘는 뭐지? 잠깐만요. div 맞아요? 제가 지웠나요 혹시? 원래 문제가 비어있나? 아닌데? 아까 처음에 지울 때 그거 됐나 보네요. 네. 얘지? 자, 이렇게 바꿨더니 스타일이 다 빠졌어요. 메뉴가 사라졌죠.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DI 선택지가 안 나와요. 그죠? 얘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지금 A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제 A 안 쓸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 안 바꿨네요. div 안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href는 A 태그 안에 있을 때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애예요. 여기다 실제로 경로를 넣어줘도요, div는 못 가요. 여기까지 지워주고 다 바꿨습니다. div로 다 바꿨더니 선택자가 안 맞아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선택자를 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정하고 바꿔주면. 근데 우리가 모든 게 다 div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원하는 애를 딱 집어낼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제 nth child로도 가능해요. 얘는 가능하고, 그거 말고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얘는 nth child만으로 하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클래스라는 거를 활용해 보면 자, 여기에는 제가 이 가장 바깥에 있는 div 같은 경우는 이거 메뉴 박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 이거 그대로 이름 지을 거예요. 메뉴 박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클래스명을 지을 때 약간 관례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메뉴라고 하는 거랑 박스라고 하는 건 두 단어잖아요. 우리가 변수 이름 지을 때는 보통 카멜 표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이거 아니면 언더바 이렇게 많이 썼죠. 근데 이제 실무에 나가 보시면은 CSS, 그러니까 뭐 HTML과 CSS에서 사용되는 클래스명은 웬만하면 다 하이픈으로 엮여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관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얘를 하이픈을 아예 떼버리면은 이건 클래스명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니까 엮긴 엮어야 되는데, 이렇게 엮어도 되고 이렇게 엮어도 되고, 아이고, 얘를 우리가 변수 쓰듯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돼요. 다 되는데 실제로 실무에 나가보면은 엔간한 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가 엮이면. 근데 이 클래스명이 심지어 길 때도 있어요. 하이픈이 막 여러 개 묶여가지고 클래스명 하나인데 한 이만해요. 엄청 길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하이픈으로 엮는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이픈이 왜 그렇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클래스명 박아놨을 때 이거 다 쓰기 귀찮잖아요.
그럼 블럭 씌워서 가져가야 되는데 더블 클릭으로 블럭 씌울 때 하이프는 끊어져요. 이렇게 지금 동시에 양쪽이 다 안 선택이 안 돼요. 한 번에 더블 클릭하면. 근데 이거를 언더바로 바꾸잖아요. 이거 한 번에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연습할 때 내가 편하게 하고 싶다 이런 거 그냥 더블 클릭으로 복사해서 가져다 쓰고 싶고 그게 편하다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취업하고 나면은 어쨌든 내가 CSS 직접 건드릴 일이 많진 않고 이런 클래스 명도 지어주긴 해야 되지만 막 엄청 많진 않아요. 초반에는. 그럴 때는 그냥 회사 따라가시면 되고 지금 연습할 때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본인이 편한 걸로. 저는 그냥 일단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 메뉴라고 할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얘는 클래스 메뉴 아이템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메뉴 아이템 텍스트를 직접 가지고 있는 얘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적어줄게요. 근데 이 메뉴 아이템과 메뉴 아이템 텍스트는 밑에 있는 애들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겠죠? 얘네들은 하나씩 존재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쵸? 다 DIV가 돼버리니까 좀 헷갈리겠지만 혼동하지 않고 정확한 곳에 딱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러면 이제 이 태그들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다른 게 생겼기 때문에 div 같은 div이지만 별도로 칭할 수가 있겠죠? 얘부터 하나씩 바꿔볼게요. 얘 메뉴 박스, 점 메뉴 박스, 그리고 메뉴, 점 메뉴. 근데 얘도 바꿔줘야겠죠? 얘도 메뉴 박스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태그는 아예 없어진 거니까, 그죠? 그리고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까지 똑같은 거고 여기서가 메뉴 아이템.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공통이니까 가만있어. 여기까지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메뉴 아이템 텍스트 가져와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똑같은 거니까 넣어주는데 여기만 호버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끝났죠? 자, 근데 우리 그 A 태그가 갖고 있던 커서가 바뀌는 그 속성 이제 div로 바뀌면서 없어졌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주는 거냐면 여기다 주자. 자, 얘는요 커서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 안에 포인터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커서 포인터라고 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A 태그 안에 기본 스타일 속성으로 얘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커서라는 속성은 마우스가 겹쳐졌을 때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호버랑 비슷한 건데 얘는 스타일 속성으로 줄 수 있는 이 안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저도 외워놓고 쓰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가서 검색해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커서 검색해보면 커스텀 커서 뭐 이런 것도 있고 CSS 커서 프로퍼티 우리가 봐야 될 건 스타일 속성 커서니까 이런 걸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은 보자. 엄청 많네요. 이런 거 외워서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도 커서 포인터 말고 그 안에 뭐 쓸 수 있는지 아는 것 추가로 아는 거 없어요. 포인터 말고 아는 거 없어요. 근데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궁금하면 해보면 되잖아요. 해보면 직접 보일 거니까. 그쵸? 그걸로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일단 커서 포인터를 하면 A 태그가 가지고 있던 것처럼 마우스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뀐다. 대신에 클릭은 못합니다. 얘는 div이니까 클릭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냥 보여주기 용도예요. 보여주기 용도.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풀었던 상황에서 그냥 여기서 바로 하죠. 이 상황에서 클래스 명을 메뉴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우래요. 그죠? 지금 문제가 그 말이잖아요. 최상의 엘리먼트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워라. 그럼 여기에 있는 메뉴 이런 거 지워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 메뉴 아이템 이런 것도 지워야 되고 그죠?
여기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것도 다 지워야 되죠. 아이, 가만히 있어봐. 자, 다 지울 겁니다. 지우는 과정에서 벌써 스타일이 빠지고 있죠. 이런 선택자 없어, 나 이거 찾고 싶은데 없어 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가운데 정렬까지 된 상태로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만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태그는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니까 얘만 가지고서 이 밑에 있는 자식들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저 방금 정답을 얘기했죠. 자식들을 찾아 들어가면 된다고. 다 디프를 넣어. 네, 맞습니다.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메뉴였는데 얘는 메뉴 박스의 자식으로 있는 div, 이렇게만 고르면 이 밑에 있는 div들이 영향을 당연히 안 받는 거잖아요. 자식이니까. 만약에 여기를 후선으로 했다? 그럼 다 영향을 받겠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근데 자식이니까 이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들은 몇 명이에요? 4명이죠. 근데 얘는 4명을 다 공통으로 주고 있어요. 그럼 그냥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 얘는 자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메뉴 아이템의 자식으로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럼 찍는데 문제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또 바뀌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얘까지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뽑아 넣어주면 끝. 그죠? 사실상 되게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자식 선택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찝어낼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발전이 가능하냐, 이런 거를 약간 연습하는 문제였어요. 되게 별거 없죠. 그리고 사실 처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냥 딱 한 번 생각이 그냥 거기를 스쳐 지나갈 때 이건가? 했으면, 시도해봤으면 바로 성공했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 다 div인데 이거 골라서 어떻게 해주지? 하다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얘까지 지워버린대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나요? 이제부터는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왜냐면 얘를 지워버리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몇 번째 그쵸. 그냥 내가 여기다가 지웠으니까 이걸 줘야 된다라는 건데, 자, 해볼게요 한번. 과연 어떻게 되는지.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막 이상해지진 않았는데 좀 이상하긴 해요. 얘까지 지금 보도 레디우스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속성이 어딘가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되느냐? 자, 보도 레디우스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죠.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div의 자식으로 있는 div, 얘도 해당이 되고요, 얘한테 자식으로 있는 얘네들도 해당이 되고요, 얘한테 자식으로 있는 얘네들도 해당이 되네요. 우리가 이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는 거는 얘까지였는데, 얘만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다 돼버리는 거죠. 누군가의 div의 자식으로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클래스 아예 없이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nth child 말고, 그걸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거 말고 태그 더 이상 안 건드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 정상 작동하게 만들려면 간단해요. 바디의 자식으로 있는 div. 이러면 한 단계 한 단계를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후손이 아니라 자식이니까. 바디한테 자식으로 div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열어보면 이 바디의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자식이래요. 그럼 얘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겠네요. 그럼 넣어보죠. 어때요? 잘 되죠. 그냥 우리가 선택자를 쓸 때 방법이 정말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해, 저렇게도 가능해.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니까 사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한을 걸어놓고 막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제약이 없겠죠. 제약이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다면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엄청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거를 선호하고 어떤 방식을 주로 쓸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존재하는 거고, 그 방법을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고, 그것도 본인 마음이에요. 얘는 진짜 정해진 방향이 뭐 한 10개로 정해져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경우 하나만 봐도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뚫려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출발점이 있으면 출발점이 있고 목표 꼬린선이 있으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정말 많다. 근데 뭐 이렇게 가도 가는 거고 이렇게 가도 가는 거고 다 가는 건데, 효율적인 방법은 있다.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거를 많이 안 쓰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반복 숙달이에요. 제가 지금 제공해드린 이 정답을 가지고서 얘를 따라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 하나 띄워놓고, 아까 했던 거죠. 정답 예시 딱 띄워놓고 얘를 내가 다시 해볼 거야. 그러니까 복습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해볼 건데, 자 분명 큰 거부터 해가지고 내려갔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한 단계 한 단계 본인의 생각으로 그걸 맞춰 나가 보세요. 그 맞춰 나가 보다가 제가 한 거랑 다르게 난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게 더 편한데? 그럼 그거부터 먼저 하면 돼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않는다면. 이해되시죠? 프론트는 이제 다른 언어 공부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얘는 그냥 많이 시도해보고 다양한 걸 시도해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젠코딩도 제가 지금 이거 잘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써보면요 쉬워요. 젠코딩 별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쌓아야 되는 구조가, 젠코딩으로 구조를 쌓을 수 있다?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젠코딩으로 구조를 쌓을 건데 반복이 안 된다? 그럼 젠코딩으로 못 쌓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반복되는 구조니까 젠코딩으로 쌓을 수 있는 거니까. 결국 구조 반복이다? 그러면은 지금 1차 메뉴 만드는 것만 잘 알아도 그 뒤에 2차 메뉴 붙이는 거 1도 아니고 3차 메뉴 붙이는 거 1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복 구조니까. 실제로 나중에 가면요 UL과 LI를 배우고 나면 쓰고 플러스 쓰고 플러스 쓰면 나와요. 쭉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얘네는 너무 어렵겠죠. 그쵸? 이제 진짜로 뭔가를 활용해보는 걸 해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좀 쉽게 생각을 하셨더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아까 잘 못했다, 그리고 이해를 하긴 했는데 이해를 했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더 안 해보면 다음번에 이거 해보세요 하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조건 한번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다른 거 말고 이거 하나만 딱 띄워놓고 수업 듣고 이해했으니까 본인 머리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네. 그거를 꼭 한 번씩은 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거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연습장에서 이거 만들어내는 데까지 5분이 안 걸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처음에 할 땐 당연히 5분이 넘겠지만 생각을 최대한 딱딱 떨어지게 이거 해야지 이렇게. 저도 이거 쓸 때 생각 거의 안 하고 써요. 그냥 이거 만들어야 돼? 그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엄청 숙달돼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당연히 돼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 두세 번만 해보면은 금방 될걸요? 실제로? 그런 거니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수업에서 또 여기다가 바로 살을 붙여서 2차 메뉴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새로운 개념 좀 배우고 나서 이런 거 할 거니까 내일 딱 수업 때 제가 시간 드렸는데 이거 1차 메뉴 만들고 있는 모습 보면은 느낌이 오겠죠? 공부를 하셨구나 안 하셨구나 느낌이 올 거예요. 오늘 꼭 복습을 잘 해서 내일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